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묘목이 미토를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기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묘가 미토를 만나면은, 이 묘목은 순목이죠. 미토는 조토입니다. 그래서 묘미는 굉장히 안정된 형태입니다. 순목이 조안토를 만나서 여기에 이제 착근하고 의지하는데, 묘미는 이제 삼합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적인 결합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안정을 하게 됩니다. 삼합인데 고지와, 이거는 고지죠. 고지. 묘목은 왕지입니다. 그러니까 왕지와 고지가 만난 것이죠. 그런 이제 삼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정은 합니다. 고지와 만나기 때문에 안정은 하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모험하는 것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이 이 묘목이 해묘로 반합을 하는 것과 묘미로 반합을 하는 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해묘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같은 삼합이라도 목이 유동적인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유동적인 상태를 갖고 있다. 요거는 묘가 고지를 만나면 안정적 상태이다. 요거는 이제 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같은 삼합이라도 요거는 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유동적이다, 이런 것은 뭐냐면은 목이 무언가를 해내려는, 움직이려는 목이다 이거죠. 동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묘미나 해묘는 에너지 총량으로 볼 때는 같습니다. 같다. 어느 것이 에너지가 더 많고 적고 이런 건 아닙니다. 둘 다 에너지 총량이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구분 안 되면 해묘미나 해묘나 사실상은 에너지 총량은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의 극점은 어디입니까? 묘목 왕지 아닙니까? 왕지. 왕지가 극점입니다. 에너지의 극점이에요. 왕지가. 뭐 해미가 붙었다 그래서 이 극점이 더 높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묘미나 해묘미나 다 묘목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총량은 같다는 얘기예요. 다만 상태가 어떠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총량은 같은데 에너지의 형태가, 에너지의 상태가 다르다 이거죠.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해묘는 똑같은 에너지를 갖다가 동쪽으로 씁니다. 동쪽으로. 묘미는 정적으로 쓴다 이거죠. 그리고 해묘미는 동과 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동과 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싶을 때 동하고, 정하고 싶을 때 정합니다. 그래서 해묘미 삼합을 갖추고 있으면 에너지가 제일 강하다 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많은 선생이나 책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해묘미가 제일 강하고, 해묘가 두 번째로 강하고, 묘미가 세 번째로 힘의 세기를 이제 말하는 선생이나 책도 많습니다. 이것은 오류입니다. 삼합이 다 있으면 힘이 셀 것 같지만 삼합이 되면은 삼합이 이루어짐이 강해진 것이지
삼합의 총량이 강해진 게 아닙니다. 삼합의 이루어짐과 삼합의 에너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삼합이 온전하다는 것은 동하는 에너지와 정하는 에너지가 고루 갖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해묘나 묘미는 반쪽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 총량은 같지만 반쪽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묘라는 에너지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같습니다. 묘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묘가 동하느냐 정하느냐 동정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왕지가 생지를 만나는 것은 왕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왕지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왕지에 새로운 소스를 준다 이거죠. 왕지에 새로운 에너지를 준다. 왕지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서 왕지를 움직이게 한다 이거죠. 왕지가 고지를 만난다는 것은 왕지의 에너지 작용을 안정시킨다, 보관한다, 현 상태를 유지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묘비 상합을 갖추면은 에너지가 빠지면 유입하고 에너지가 넘치면 정리하여 항상 에너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해묘비 상합입니다. 그래서 동정을 자기에 맞춰서 쓰는 것입니다. 어떠한 삼합도 해묘비만 그런 게 아니라 인호축이나 신자진이나 사유축도 어떠한 삼합도 생지를 만나서 에너지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인묘진 방국과 해묘미 삼합과 방국의 어느 것이 방국의 목이 혹은 삼합의 목이 어느 것이 강한가를 이야기하는 선생도 있는데 이것은 아예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묘진 방국은 세력적 기준에서 보는 것이고 해묘미는 정신적 기준에서 보는 것인데 비유하면 마음이 몸보다 강한 애 약한 애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은 비교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해묘로 삼합을 이루면 묘라는 에너지가 동하는데 이때 해가 와서 묘가 동할 때 사주에 좋은 역할을 못한다면 미를 만나면 좋은 역할을 못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해묘가 와서 이 묘가 동할 때 사주에 다시 얘기하면 사주에 좋은 역할을 못한다면 미를 만나면 좋은 역할을 못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안정이 되니까.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미는 동하는 에너지를 정리하여 정하게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묘미가 있을 때 인목이 오면 이렇게 묘미가 있을 때 인목이 오잖아요. 여기에 인목이 오게 되면은 이 삼합은 뭐냐면은 기적인 형태로 움직입니다. 기적인 형태로. 인목은 뭐냐면 방합은 뭐예요? 세적인 형태로 움직입니다. 작용하는 게 달라요. 작용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인이 오면은 인묘로 세적인 형태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묘가 기적인 안정 상태로 있다가 인을 보아서 인묘로 세적인 형태로 움직이게 되니까는 묘의 입장에서는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묘미에 안주하느냐, 인을 따라가서 내가 세적으로 움직이느냐, 이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묘미로 기적인 형태로 수식적인 작용을 하다가 인묘로 수평적 운동을 하게 되어 새로운 시도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상태가 어떻게 변하나 요걸 잘 봐야 돼요. 그래갖고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또 상당히 자기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신축, 정미, 계면에는 여자 사주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부모가 돈이 많아서 잘 살았고 몇십억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호운에 몇십억을 모두 날리고 정유년
정윤현 현재 모텔에서 카운터 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정화일주를 보게 되면은 먼저 이것이 빛이냐 열이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빛이냐 열이냐. 왜냐하면 정화와 이 신금의 관계를 잘 보시려면은 정화는 이제 정화가 빛을 작용한다면 비춰주는 것이고, 정화가 열로 작용한다면 정화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신금은 뭡니까? 이거는 보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석이 아니라도 완성된 물체입니다. 완성된 물체가 신금입니다. 그러면 완성된 물체를 뭐예요? 잘 비춰주면 좋죠. 그러면 그 완성된 물체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완성된 물체를 이 정화가 열로 작용하게 되면은 그것을 뭐예요? 흠을 내는 거 아닙니까? 녹이는 거 아닙니까?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화가 빛이냐 열이냐를 우선 알아야 되고, 또 신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정화와 신금의 그 쓰임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빛은 비추는 것이라 이미 완성된 것을 빛나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열은 가공해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주의 신금은 보석이라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서 정화와 신금 관계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신금은 완성된 보석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 보석은 완성된 것으로 비추어야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화가 열에 작용을 하면 완성된 것에 열을 대므로 오히려 상품을 망치게 합니다. 다행히 이 사주는 정화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작용을 하므로 이 신금을 비추면은 이 연월에 있는 신금은 뭐예요? 부모 재산이죠. 부모 재산을 잘 비추니까 부모 재산이 빛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재산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재산이 많고 부모덕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을사운까지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호의호식하며 잘 지냈는데, 병원 들어와서 병화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운에 본격적으로, 병화도 이제 물론 탈광을 하기 때문에 안 좋지만 직접적으로 신금의 작용은 이제 덜 되겠는데, 오운에 와서 이제 갑자기 정화가 열로 변합니다. 그래갖고 신금을 녹이니까 신금은 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금이 흔적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이때 부모한테 받은 돈을 몇십억을 엉뚱한 데 투자해서 실패하고 사기당해갖고 못 나갔습니다. 계묘가 순목인데 억지로 불을 떼니까 연기 나서 눈물 나고, 신금 보석은 끓임이 나고 크랙이 가서 훼손되니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돈이 모두 날리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정윤현 모텔에 취업해서 카운터를 보내며 시름을 달려고 있습니다. 운세를 정확히 판단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